몇 학년? 4학년. 4학년 좋아. 자, 그리고 말할게. 이 수업은 1학년 위주 수업이야. 그리고 또 원래는 1학년 1학기 때는 1학년 학생들 자석을 먼저 빼. 그래서 2, 3, 4학년은 잘 못 들어와. 근데 2학기 때는 다 풀로 오픈시키니까 2, 3, 4학년이 좀 편하게 들어오고, 또 하나는 추가 신청자가 좀 많아. 그럼 추가 신청은 4학년 학생부터 받아. 왜냐면 이거 못 받으면 끝나버리니까. 근데 이번 학기는 추가 신청을 거의 못 받아줬어. 왜냐면 이게 거의 이제 그 강의가 좀 많이 지원하는 강의거든. 근데 두 강좌나 열렸는데도 이제 다 추가 신청을 못 받았거든. 왜냐면 인원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학기는 발표하고, 그 다음에 절대 떨지 마. 이거를 왜 발표시키냐면 자기가 이제 막 생각하면서 적었고 이거 작성했잖아. 근데 이 뇌라는 애가 참 신기한 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하고 요 모든 상황이 되면 뇌 인지가 돼. 그래서 이제 왜 우리도 날씨가 사계절이 바뀌잖아? 그렇듯이 계획을 내가 아주 정신을 아주 집중해가지고 완전 파이팅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지. 근데 우연찮게 내가 감기가 걸리든 아니면 우연찮게 내 상황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으로 해서 환경이 바뀔 때가 있잖아. 뭐 아플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너무 즐거운 일이 생기고, 또 갑자기 어떤 애가 연락이 와서 반가워해서 만나려고 하든지 계획하고 틀어지는, 자기가 제어 못하는 상황이 됐어. 근데 자기가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있어. 짜증이 안 나.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, 거부를 할 때 자기가 그 계획에 철저한 어떤 그 이제 강인함이 있으면 미안해, 나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쑥 가. 그러면 거절당한 사람은 너무 당황해. 어떻게 이런 걸 거절하지? 어떻게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할 수 있지? 이거는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훅 올 건데? 근데 자기가 그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면은 그게 마인드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가지고 다른 게 근접을 못해. 이거는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하긴 좀 힘들어.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을 좀 세우는데, 후다닥 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계획을 세우고,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.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각인이 돼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할 때 뭐 다 해. 근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발표로든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실행이 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. 뭐 100세 세대는 하잖아. 근데 지금 반은 살았잖아. 53이거든. 이제 어제 생일이었잖아. 그럼 54가 됐어. 좀 억울하긴 해. 난 12월 생일이니까.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도 이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은 해. 하지만 나한테 해. 나한테 적용하거든. 그러니까 사실상 자뻑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내 나이보다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, 나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 진행형이거든. 이제 멈춘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가야 하잖아. 근데 나는 이제까지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,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어.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버릴 건 버리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. 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잖아.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체험이 빅데이터가 돼야 돼.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봤더니 나 진짜 너무 안 좋았어.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던데? 그리고 또 하나 그 빅데이터 중에 하나가 자기 체험도 있지만 타인의 체험 있잖아. 뭐 책을 읽은 거든 영화를 본 거든 드라마를 본 거든, 뭐 친구가 막 의논하잖아.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찰자 시점에서 쟤는 고등학교 때 진짜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잘 때? 4년 지나면 아마 느낄 거야. 그리고 쟤는 진짜 잘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? 이렇게 관찰자 시점의 정보들이 있어.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개인주의든 이기주의든 그런 걸 떠나서 관심을 가져야 돼. 왜? 나를 위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나를 위해서인데,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잖아. 저 같은 경우도 이 강의를 해요. 근데 이론에 준한 강의가 될 수가 없어. 왜? 내가 살아왔던 거, 우리 친구가 살아왔던 거, 다른 교수님이 살아왔던 거,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진 거야. 왜? 관찰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작은 이러했는데 과정이 이랬고 결과가 이렇게 됐는가까지 다 알게 돼.
그러면 전수를 하게 돼. 뭐 나중에 친구한테 야 내가 있잖아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봐. 한번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 라고 친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후배가 생기거든. 그러면은 이제 선배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 그거는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된대. 그리고 공유를 했잖아. 공유했던 이유는 뭐냐면 혼자 하게 되면 시너지라는 게 없어.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소를 하더라도 혼자 하잖아? 완전 지겨워. 근데 친구랑 하잖아?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행동보다 더 많이 했는데 몸이 안 힘들어. 왜? 뇌라는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뇌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. 내가 갖는 감정이 현실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어. 근데 지금 현재 난 현실이야. 그래서 이성적이라고도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합리적인 단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잖아?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 기록이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서 이거는 착각이야. 이건 상상이야. 이건 맞아. 요렇게 판단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. 자기가 하는 행동이라고 다 진실은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하는 일들은 아니더라고.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행동도 좀 판단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. 한번 해. 근데 대신에 이건 있어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종강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1, 2학년 때는 A급이었어. 너무너무 열심히 해. 근데 우리 때는 이제 4학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든 사회에 나가잖아? 그럼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나이트나 이런 데 잘 못 가. 이렇게 막 놀지 못해. 대학 안에서는 이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해도 대학생이니까 라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 되는데 뭔가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있잖아요. 죄도 아닌데 죄인 것 같이. 근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약간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시대였어. 우리 시대는. 그래갖고 안 되겠다.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3, 4학년 때 열심히 놀았거든. 그러니까 나는 계획적으로 놀았어. 1, 2학년 때 나 열심히 했고 3, 4학년 때 나 열심히 놀 거야. 그리고는 그때는 결혼하는 시대였거든. 대학 졸업하면. 그러니까 결혼하면 또 이제 차분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?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놀라고. 그러니까 혹시나 원하지 않았는데 놀게 되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은데 방황을 하게 되잖아? 그럼 조금이라도 정신이 날 때가 있어. 그럼 기간을 정해. 그래, 좋아. 노는 것도 한번, 잘 놀아야 돼. 노는 것도 진짜 잘 놀아야 돼. 계획적으로. 그래서 정말 내가, 나 이 기간은 정말 놀았어. 진짜 잘 놀았어. 라고 할 정도로 놀아버려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, 맞아. 나 그때 그렇게 놀았지. 그때 그 기분이 이거였지. 근데 나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싶어. 라고 할 수가 있거든. 근데 확실히 자기가 계획적으로 놀지 않으면 놀긴 놀았잖아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근데 뭘 했는지 몰라. 뇌가 인지를 못 하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거는 뇌가 인지를 한다고.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. 내가 뭐 긍정적인 상황일 때도 아니면 내가 막 진짜 방황에 한 상황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금 뭐 했지? 라고 하는 상황이든 뇌만 인지하면 돼.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빅데이터로 쓰면 돼. 그리고 빅데이터는 분석을 해야 돼. 분석하지 않는 빅데이터는 쓰레기야. 지금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봤잖아. 제가 요즘 힘든 게 뭐냐면 포인트를 다 적립시키면 어마어마한 건데 다 앱을 다운받으면 다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면 내 데이터가 다 넘어가잖아. 나 그거 너무 싫었거든. 그거 나는 SNS 안 해. 내가 내 귀중한 시간을 SNS에다가 넘긴다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싫어. 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강의를 하려고 카카오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SNS를 해볼까 했어. 근데 여러분들 낚이지 마세요.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이 뭐 하루에 12번도 바뀐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파장이 되게 다양해.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단단한 기둥이 없거든. 약간 흔들려. 부드러워. 왜 찰흙이 처음에는 비닐에 쌓여있기 때문에 축축해가지고 말랑말랑하잖아. 찰흙 해봤죠? 뭐 여러분들 다른 거 할지도 모르겠다. 요즘 그 클라이언가 뭐 있잖아. 고무 찰흙 하잖아. 근데 우리는 진짜 찰흙. 근데 얘가 하루가 지나잖아. 공기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노출되고 굳어버려. 그 물을 삐워도 이제는 부서져 버려. 그렇듯이 우리는 부서질 때야, 나이가.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랑말랑한 찰흙이거든. 요렇게 하면 요렇게 돼버리고,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, 또 물기가 촉촉하니까 미끄러지고, 이런 상태야, 지금. 그래서 본인이 굳건한 계획을 세워도
수분이 오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막 쭈물딱거리면 흔들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, 이 모든 건 나의 빅데이터다. 나중에 이게 분석이 되면 버려져야 될 것도 있고 지켜져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. 하지만 데이터 수집하듯이 뭐 네이버든 모든 앱에서 다 수집하고 있거든. 지금 다 수집을 해. 근데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니고 아, 이거는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차용할 건 차용할 거 이렇게 생각해서 수집을 해야 돼. 무턱대고 이제 끌려다니지는 마시고. 내가 막 이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힘들든 어렵든 하면서 깨우치고 이 습관이 된 사람만 성공해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편집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걸 했는데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 편집할 때 지금은 쉬워. 그러니까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려. 왜? 이 컴퓨터가 돌아가줘야 되거든.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. 왜? 이렇게 영상 편집할 때 나도 다 누구나 다 공짜로 하는 그걸 하더라고. 근데 해보니 이게 바가 예민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주지가 않아. 막 숨 돌아가지고 그 현질한다고 하잖아. 나는 게임을 안 해. 근데 새벽 3시에 내가 현질을 했잖아. 바로 그 프로그램 사버렸잖아. 돌아버리겠더라고. 근데 확실히 바가 미세하게 멈춰줘. 돈 줬더니. 그리고 빨리 돌아가. 와, 그래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. 왜? 이걸 내가 프로그램에 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영상 발표할 게 굉장히 많잖아. 그러면 내가 세이브,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. 그리고 숨이 안 돌아. 그거 이렇게 안 되면 막 숨 돌거든. 그 새벽에 나 혼자. 거의 왜 여러분들 막 게임하는 애들 막 뭐 한다 하잖아. 나는 이해를 못 했는데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. 그러면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. 왜? 한라산에 매주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마다 가시는 분도 있대.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올라가시는 분이 있대. 요즘 그분들은 우리 때는 이제 한라산 가려면 뭐 완전히 어디 에베레스트산 완전 원정 가듯이 준비해서 갔었거든. 근데 그분들은 그냥 생수병 하나 들고 그냥 운동화 신고 훅 뛰어갔다 훅 온대.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한라산 갈 때 막 장비 챙기고 뭐 하듯이 할 거야. 근데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되잖아? 그러면 똑같이 힘들었던 내용이 나중에는 그냥 그 운동화도 있잖아. 뭐 러닝화 그냥 신고 가신다고 하더라. 툭툭툭툭 튀어서 갔다가 이제 생수병 하나 들고 툭툭툭툭 내려오신대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낑낑낑 올라가는데 그분은 이제 훅 내려오면서 이제 구경한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된다고.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버리면 더 빨리 적응이 돼. 근데 이게 한 살이라도 특히 저 나이에 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받으면서 해야 돼. 정말 그 장비 다 챙기고 완전히 그 약 다 챙기고 또 주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야 될 정도가 되거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고 무언가가 어려운 거를 깨치는 습관을 하잖아. 그러면 나중에는 초능력자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져. 어렵지가 않아.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부한 거를 활용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. 아니면 이렇게 PPT를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거 또 되게 어려웠어. 막 절차가 있어. 막 여러분도 이제 PPT 만든 거 발표하려면 완전 힘들잖아. 겁나고 막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.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여기서도 고칠 수가 있어. 이건 왜냐면 내가 이제 특강을 갔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 내려왔어. 근데 이제 뭐 PPT를 수정해야겠대. 왜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강의의 그 특강 들으시는 분들이 틀려졌나 보지?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대. PPT 한 거를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다 수정해? 어렵게 그 집에서 완전히 애쓰게 다 했는데 뭐 쉽게 수정하시더라고.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PPT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있었거든. 근데 그 부러움이 나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. 그리고 PPT도 바로 만들 수도 있고. 근데 굉장한 반복이 있었지.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, 그리고 4학년 했지. 나 32살에 학사 편입해서 3학년으로 학사 편입했어. 그때는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? 그러니까 25살에, 아니야, 27살에 결혼해서 28살에 아기를 낳고 29, 30, 31, 32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잖아.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막 이렇게 막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고.
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맨 앞에 앉았는데 졸려. 나 안 졸고 싶어. 정말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야 눈이 감기고 그리고 또 머리에 쥐가 나고 어떤 것도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. 그래갖고 와 낙담해가지고 이거 공부를 못하겠구나. 이래서 나이 들면 공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. 지금 53세거든. 54세 공부 완전 잘해. 그때보다. 그리고 21~22살 때는 우리 때는 그때는 컨닝 세대였거든. 컨닝 안 하는 게 이상했어. 근데 지금은 컨닝 절대 안 하지. 나는 컨닝을 페이퍼도 만들지도 않아. 누군가 컨닝 페이퍼를 다 만들어서 그러면 복사실이 있어서 그럼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축소 복사해 주세요. 아저씨가 어이없어가지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창피하지가 않았던 시대였어. 근데 내가 32살 되면서 딱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맨 앞에 앉아서 왜 그 시험 볼 때 막 고개 들고 막 이러면은 컨닝하는 줄 알고 막 이러잖아. 맨 앞에서 당당하게 그 종이에 다 쓰는 게 나의 목표였어. 공부해서. 근데 애워져야 말이지. 못 애워. 마케팅 용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애워야 되거든.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 방법을 모르잖아. 그럼 친구들,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눈여겨봤어. 그 조금 이제 친해졌어. 그래서 물어봐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부탁을 하는 거지. 했더니 저도 잘 못해요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근데 그냥 넌 어떻게 해? 라고 물어봤더니 이만큼 두꺼운 책을 3주 전부터 읽은데 그냥 독서 책 읽듯이 그 읽고 중요한 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걸 정리를 한대. 그리고 그 1주 전부터 그냥 그거 그때 버스 많이 탔거든. 들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그냥 읽은대. 그러면 쫙 쓴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공부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다 적용이 안 되잖아.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무조건 적용을 해봤어. 안 맞으면 버리고 맞으면 근데 맞은데 괜찮다 했는데 그게 계속 따라하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으로 또 바뀌더라고. 여러 가지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습득하잖아요. 그러면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데는 단계가 있어. 꼭 무조건 친구 거를 한다고 해서 내게 되질 않아. 남이 오시거든. 그럼 수선을 해야 돼. 뭐 많이 수선할 게 아니고 소매가 길면 좀 잘라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안 맞으면 좀 수선을 해야 하잖아.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든지 자기 걸로 수선해서 자기화 되지 않으면 그거는 날아가 버려. 잡지도 못해. 왜 우리 풍선 잡았다가 손 놓치면 씩 날아가 버리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애쓰게 풍선 그냥 불고 막 묶고 막 해서 손에 딱 잡았잖아. 근데 이거를 자기 거와 안에서 여기 뭐 걸리든지 어떤 장치를 안 하잖아. 그럼 쑥 날아가 버려. 그러면 그거 잡지 못해. 터져 버려. 올라가다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설계와 진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웠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실천을 할 때 이렇게 한 3~4단계가 있어. 바로 자기께 되질 않아. 근데 낙담하지 말라고. 그게 원칙이야. 원래.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된 사람 되게 잘하네 하는 애들 말은 안 하지. 그리고 나같이 말하는 스타일도 있고, 감추는 게 아니고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, 여러 가지 성향이 있거든.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많은 사람한테 왜 칭찬을 못 해주고,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,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지?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. 나중에 여러분들 심리를 해보면, 사람들의 심리는 다 그거야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책이 있다는 거 들었죠? 본능이더라고. 왜? 생존하기 위한. 근데 그게 진화가 잘못된 거지. 그건 버려져야 되는 어떤 유전자인데 그게 그냥 남아 있을 뿐이야. 왜?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들하고.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되게 있어 보이게 혐오라고도 막 얘기를 하잖아. 근데 그거는 기기적인 기본적인 본능적인 유전자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뇌나 방황이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. 내가 막 지금 뭐 하다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일 뿐이야.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. 왜냐면 내가 크려고 하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하잖아. 그리고 멈추면 성장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 거잖아. 그 이상한 건 아니잖아. 그냥 자연의 섭리지. 그러면 내가 성장 호르몬이든 좀 뭔가 더 건강하고 싶잖아. 그러면 일단은 자연적인 건 끝났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더 되찾든가. 아니면 내가 이제 식이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대체 방법들이 있잖아. 그런 방법을 써야 돼. 그게 합리적인 방법들이거든. 그냥 감정적으로만 어떡하지? 이거는 그냥 인간이 느껴지는 어떤 그 홀면의 변화일 뿐이고
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. 그러니까 나는 또 들이 분명히 순간 있잖아. 이 호르몬이 틀어지든지 뭔가 상황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체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. 그럼 그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. 자기가 안 되면 뭐 상담을 하든가, 자기가 안 되면 근데 대신에 또래 상담은 너무 믿지 마.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아. 왜? 다 같은 상황이거든. 그냥 다 같은 상황인데 너 나가다 보면 뭔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게 좀 약해. 그래서 학교에 상담센터도 있고 또 이제 뭐 선배든, 그리고 선배도 좀 봐가면서 여쭤봐. 그냥 술 잘 사주는 선배 가지 말고, 나하고 친하진 않지만 무언가가 정말 저분은 좀 믿을만 하다 하면은 요청을 해.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. 찾으면 다 있거든. 그래서 조금 있잖아.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. 그냥 아무나 옆에 있는 사람 해서 같이 이제 가지 말고. 자, 이제 시작할게. 이제